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계양구 규련동 군부대 이전은 선거 때마다 후보들의 단골 공약이 된 주민들의 수건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해서 이전 논의가 사실상 공론화되지 못했는데요. 네, 올해 인천시가 이전 논의를 본격화할 모양새인데 지역사회도 목소리를 보태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역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503 탄약중대 이전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하고 부대 이전 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달 초 계양구 의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안. 계양 규련동에 남아있는 군부대 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규련역과 계양역 인근에 위치한 군부대의 이전은 15년 넘게 이어진 지역의 수건입니다. 부대 주변으로 주거지와 지하철역이 들어오면서 도심 한가운데 남게 된 탄약고와 부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전 부지. 부대 이전을 공약으로 냈던 민선 8기 계양구도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해 공약에서 해당 내용을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천시가 규련동 군부대 이전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올렸습니다. 지난 5월 관련 용역비가 포함된 추경 예산안이 인천시의회를 통과한 겁니다. 용역에서는 인천과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이전 후보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이전을 검토하게 될지도 관건입니다. 실제로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만난 이재명 국회의원과 윤영선 전 후보가 각각 탄약고를 지하화해야 한다는 공약과 부지를 이전해야 한다는 공약으로 맞붙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3기 신도시와 인접한 기존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 역시 뒷받침돼야 합니다.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부대 이전을 위해 국방부와 인천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기 신도시는 물론이거니와 그 주변에 계양 역세권이 개발이 돼야 그 지역도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체 부지라든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지금 국방부하고 시하고 그다음에 계양구하고 이렇게 협의체를 만들어서 저희가 진행했으면. 국방부는 대체 부지만 있다면 부대 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쳐온 가운데 지역사회는 해묵은 숙제가 된 군부대 이전에 또 한 번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옛 미군 기지인 부평 캠프마켓에 대한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인천 제2의료원 등 공공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대형 공원으로 조성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하지만 조병창 시설 활용 여부는 빠져 있습니다. 송효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평 캠프마켓. 최근 인천시가 캠프마켓에 대한 밑그림을 내놨습니다. 헬로티비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우선 A구역은 인천 제2의료원과 소방서 등 공공시설이 들어섭니다. 나머지 B구역과 D구역, 반환공여구역 주변 지역은 공원으로 조성됩니다. 이 부분은 최초 인천시가 밝혔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공간 구성은 이렇습니다. 우선 반환공여구역입니다. 생태습지로 조성되며 에코광장과 도시생태숲, 맹꽁이 생태습지, 소광장 등이 곳곳에 자리 잡게 됩니다. B구역과 D구역에는 시민문화마당과 기억의 들판으로 조성되며 노천극장과 잔디마당, 수경시설과 스포츠파크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논란이 됐던 조병창 활용 문제는 빠졌습니다. 심지어 인천시가 조성하겠다고 밝혔던 식물원도 보이지 않습니다. 상당 그림이 아니니까 변화되어 있는 여건에 따라서 그 그림을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행정소송이나 그런 게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 만약에 그거에 의해서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 그 건축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인천시는 캠프마켓 마스터 플랜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시민 인식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민 참여단을 선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정부가 역세권 재개발, 재건축의 용적률을 현행의 1.2배까지 허용하고 공공정비사업에만 적용하던 사업계획인가 관련 통합심의제도를 민간정비를 포함한 모든 정비사업에 의무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정부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역세권 재개발 재건축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가능하도록 완화했습니다. 대신 법적 상한보다 늘어난 용적률의 50% 이상은
공공분양 주택인 뉴홈으로 공급하고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따르도록 했습니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상향할 수 있는 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해 주택 공급이 늘어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주민들이 손쉽게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도 도입했습니다. 토지 소유자 3분의 1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고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개발 밀도나 공공시설 설치 등 정비 기본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또 공공정비 사업에만 선택적으로 가능했던 통합심의 제도를 민간 정비를 포함한 모든 정비 사업에 의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계획 인가 시 필요한 건축과 경관, 교통과 교육 환경 등 심의를 통합하게 되면 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사업 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시키게 되면 건축 비용의 감소를 가져오고 이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탁사나 LH 등 전문 개발 기관에 정비구역 지정 제한권을 부여하고 정비계획과 사업시행 계획을 통합해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주기로 했습니다. 신탁사와 공공기관이 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지역 기관 단체들이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천 지역 23개 기관과 단체로 구성된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를 위해 환경부가 조속하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범시민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앞서 인천시는 1992년 수도권 매립지 개장 이후 30년 넘게 서울과 경기 지역의 쓰레기까지 처리하면서 많은 환경 피해를 겪었다며 사용 종료를 요구해왔습니다. 인천시가 원도심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종교계와 손을 잡았습니다. 인천시와 인천기독교총연합회는 11일 협약을 맺고 교회 부설 주차장 개방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인천 대형교회 10곳은 내년부터 평일에 부설 주차장을 개방하게 됩니다. 한편 인천시와 인천기독교총연합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교회 유휴 공간을 아동 놀이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하고 향후 2곳을 정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직도 낮에는 더운 날씨지만 밤에는 나름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환절기 날씨 변화 어떻게 나타날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자연재난협회 김승배 본부장님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본부장님 먼저 최근에 일교차가 좀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환절기에 접어들었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런 환절기, 또 지금은 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무더운 날씨였다가 이제 선선해진 쪽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절기 때는 전날까지는 반팔을 입었다가 바로 며칠 뒤에 겉옷이 필요할 정도로 기온이 이제 또 큰 폭으로 떨어지는 때인데 오늘 시점으로부터 당분간은 이렇게 낮에는 햇빛에 의해서 낮 기온이 한 30도까지 오르는 그런 더위를 느끼는 정도 날씨가 되겠지만 해가 지면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제법 선선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환절기 때는 날씨 변화에 따라서 우리 몸이 즉각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환절기 어떤 질환에 노출이 되기 쉬운데요.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낮에는 많이 좀 덥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변의 공기 변화를 보면 아직까지는 남쪽의 그 열대 공기, 그러니까 뜨거운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그렇게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선선하지 않은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상태에서 상층으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이제 소나기 형태의 비가 그런 내릴 수 있는데요. 어찌됐건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는 이런 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15일과 16일 전국적으로 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비는 그동안 이 한반도 상층에 따뜻한 공기를 이제 식혀주는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15일과 16일 비가 그친 뒤에 갑자기 추워지는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이 지금까지 이어졌던 그런 그 낮에 느끼는 더위가 한결 완화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네, 요즘 밤에 좀 기온이 꽤 내려가기 시작한 것 같은데 쌀쌀한 날씨가 바로 이어지지는 않겠죠? 네, 아침 기온이 요즘에 한 21, 2도 정도 되는데 20도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선선함을 느끼게 될 텐데 이 역시 낮 기온과 마찬가지로 15일과 16일 전국적으로 비가 오고 나면 그 아침 기온도 확실히 지금보다는 1, 2도 정도 더 떨어지기 때문에 선선함을 느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그러면 완연한 가을 날씨는 언제쯤 저희가 느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올해 늦더위가 비교적 좀 여러 날 지속이 됐는데요. 완연한 가을 날씨는 우리가 절기상 그 백로가 지났지만 이런 그런 약간의 더위를 느낄 정도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9월 23일이면 추본입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건데요. 그만큼 이제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작아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말 15일과 16일 비가 오고 난 뒤에는 완전히 좀 다른 분위기의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자연재난협회 김승배 본부장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들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문화체육 부지 조성에 앞장서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계양구 서운동 일대에 꽃마루 문화체육 부지 조성이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발맞춰서 그 주변에 협력해서 최대한 그런 부지 조성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쓰겠습니다. 저희 서운동 일대에 장성재 공원하고 장드목 공원이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한 2년간, 3년간 거기가 거의 폐쇄돼 있다 보니 그 사이에 입주하셨던 분들이 거기 이용 자체를 생각을 못하고 계셨어요. 거기를 그 소관부서랑 협력해서 무료 개방을 했고, 그리고 서운 그 간이체육관이라고 또 있는데 거기가 그 외곽순환도로 밑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열악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공모 사업에 추진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창업, 취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양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번에 3기 신도시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획된 걸로 보면 물류창고라든지 그런 위주로 제조업 같은 거 위주로 되게 되면 취업 일자리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없을 것 같아서 첨단 사업들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쓰겠습니다. 정당을 떠나 제 이름 여재만 의원이면 진짜 뭔가 신뢰가 있게끔 만드는 게 저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를 추진합니다.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는 고졸 학력으로 적합한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보장받고 취업 후 사회적 차별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10년 동안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전문가 TF를 구성하고 협의회를 개최해서 기존의 직업 교육 정책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취업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취업 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